안녕하세요. 저는 박재성입니다. 제가 건국 역사를 배울 때 처음에는 이승만을 누구인지 아예 몰랐는데 이렇게 이 건국 역사를 통해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알고 또 이승만이 학교 교과서나 교과서에는 교과서에는 되게 안 좋게 했는데 그건 다 거짓이고 이렇게 한 걸 알아서 너무 기쁘고 또 이승만이 또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노력하셨구나. 또 이렇게 백성들을 위해 토지를 나눠주고 그렇게 효율적으로 하셨구나. 또 알게 돼서 기뻤고 또 이승만이 친구들이 되게 좋은 친구들이 많았잖아요. 그걸 보면서 또 친구들도 잘 사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이승만이 이렇게 공산주의를 이렇게 잘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알려주셔서 이렇게 나도 그 예측할 수 없게 하는 것을 들어서 이렇게 나도 공산주의와 그 악한 것들을 대적해야겠다, 잘 분별해야겠다고 생각했고 또 이승만이 정말 대한민국 위해 많은 것을 해줬구나. 또 박정희 대통령이나 다른 대통령도 많이 이렇게 뭘 잘 대한민국을 위해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승만이 기초를 잘 다져주셔서 이렇게 잘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또 유엔에 승인될 때 정말 상면 박사님과 또 다른 분들도 정말 노력을 해줘서 감사하고 또 기도를 더불어줬다. 유엔 승인할 때 그 비신스키가 이렇게 우리나라를 방해하려 할 때 이렇게 마지막 날 기도를 통해 대한민국의 유엔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북한과 런스만이라고 하는데 이승만 진짜 끝까지 공산주의를 대적하고 대한민국을 떠날 생각이 없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또 이승만이 말년에는 또 이렇게 인해장막으로 인해 좀 삼성계언을 하고 좀 넘지 말아야 선을 넘었는데 그래도 이승만이 말년에 그래도 실수한 부분은 있지만 그렇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 그렇게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동적이었고 또 나도 이승만처럼 잘못을 해도 다시 말년에 잘못을 해도 다시 회개해야겠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은채입니다. 제가 건국 역사 파트 2를 들으면서 느낀 점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이승만 대통령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중요시했던 것들을 4개의 파트로 나눠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항전의지입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 세 번째는 교육, 네 번째는 민주주의입니다. 첫 번째로 항전의지는 일단 6.25 전쟁에서 대학생들을 그렇게 되게 군인이 시급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을 공부하고 그런 미래를 보장시키는 이승만 대통령의 모습과 또 6.25 전쟁에서 전혀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좀 꿋꿋이 서서 그렇게 전쟁을 이끌어 나가신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제 인생을 살 때 이렇게 한 가지를 할 때 정말 뭔가 끈기 있게 또 멋있게 할 수 있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기독교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성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셨는데요. 그때부터 기독교 그러니까 최초의 기독교 국가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는데 그러고 또 많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신앙을 언급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성경책 등을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내 신앙에 대해서 좀 당당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좀 전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육인데요. 사람은 이제 제대로 사람이 되려면은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처럼 이승만 대통령은 교육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이 교육이 민족의 미래다라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교육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그런 많은 교육을 받을 때 솔직히 지루할 때도 있지만 저는 그런 이승만 대통령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교육 받은 것을 좀 더 내 일상에 적용해보고 그런 중요한 것들을 더 잘 기억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싶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민주주의입니다. 아직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제가 특별히 배웠던 것은 일단 이 민주주의를 이승만 대통령이 되게 원하셨고 제가 이렇게 민주주의에 대해서 쭉 배워온 것들을 제 미래에서 또 제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될 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이제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들었던 이야기는 마지막 거의 돌아가시기 전에 양 아들이랑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있긴 한데 이제 그 한 부분에서 이승만이가 한바탕 그렇게 했으면은 어떤 사람이 나와서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좀 찔리기도 했고 왜냐면 아직 이승만 대통령이 돌아가신 후로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처럼 정말 약간 그런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또 우리 학생들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이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종의 멍에를 매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좀 종의 멍에라는 것이 진짜로 뭐 어떤 나라에 대한 압박을 받거나 그런 거였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우리에게 사소한 것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핸드폰이나 아니면은 뭐 많은 가십이나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우리가 멍에를 매지 않고 잘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아인입니다. 네. 건국역사 배우면서 느낀 점은 네. 이승만 대통령이 너무 멋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눈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치? 네. 그리고 외교를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리고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네. 그리고 친구가 많아야 된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네. 끝이에요.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가연입니다. 제가 느끼고 배운 점은 이승만을 배우기 전에는 제가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일을 하고 초대 대통령이 누군지 우리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런 역사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승만을 배우고 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멋진 일을 하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할 때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주변에 있는 다른 커다란 나라보다 작기 때문에 이렇게 포기하고 다른 나라로 건너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우리나라를 포기하지 않고 애쓰시고 그리고 그 수백, 수천, 수만 명의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해 주었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하기 전에는 뭐 이렇게 보호받고 공부하고 이런 것은 당연하다고 느꼈는데 이렇게 그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한성 감옥에서도 피와 눈물로 계속 이렇게 씨름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뭐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또 그 건국 대통령이 되고 그런데 그런 노력을 제가 이렇게 모르고 계속 당연하다고 했을 때 그런 걸 알았을 때 그런 제가 살짝 좀 부끄러웠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당연한 게 아니라 특권이구나 하면서 그런 것을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과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런데 때로는 많은 실수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저는 이런 실수와 고난들과 이런 많은 비난들과 그런 것을 보면서 너무 부끄럽겠다, 너무 안쓰럽다 그렇게 했는데 계속 이렇게 끝까지 보니까 이것은 그냥 단순한 실수와 비난과 그런 것이 아니라 성공의 발받침 중에 한가운데구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학영입니다. 건국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 무엇입니까? 느낀 점은 재미가 솔깃했어요. 불깃했어요. 네. 그리고 또 생각 들었던 점은 또 뭐 있을까요? 메가더 장군이랑 삼성계연이랑. 메가더 장군 한명기현 생각났군요. 네, 좋습니다. 끝이에요? 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현입니다. 오늘 건국 역사가 끝나서 이제 느낀 점이랑 알아낸 것을 말하라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알아낸 것은 네. 학교에서 이승만을 그렇게 나쁘게 교육시키는 게 좀 불쌍해 보였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알아냈습니다. 또 제가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고, 또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된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또 느낀 점은 나도 친구들에게 이승만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네.